보시죠. 한 3번 정도 코너가 완전히 사라질 뻔 하다가 잠시 후에 너무 재밌다고 다시 대폭발하기도 하고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없나요? 뒤에? 누구 어떤 안민석? 디그니티, 엘레강스.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총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 전에 이제 공적인 사안이자 또 저희 게스트가 직접 연결된 사안이자 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공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죠.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가. 근데 거기에 이제 김성태 나와 계신 김성태 의원이 3선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해서 자타 공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뭐랄까요 후보 당선 후보 예상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안민석 의원님? 제가 일단 관전평을 말씀드려볼게요. 네. 먼저 이제 남의 집안일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제가 관심은 없는데 관심이 항상 많지 않으십니까? 역시 국민들 역시도 네. 지금 이 자한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하라는 것은 과감하게 과거에 대한 청산,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인데 자한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 이런 짓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이 신모 부의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성군 같은 우리 조선의 그 군주들, 세종이나 정조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지금 200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적폐 청산에 대한 지지 그리고 과감한 독하게 청산해달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그리고 이런 국회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잘했다고 또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정당이 지금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둘 리가 없죠. 그러나 단지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살짝 관심을 가지겠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정도원 의원도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아마 결선 투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거는 반 김성태, 그러니까 즉 친박 쪽의 성향의 내지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가 때로 출전을 해서 1대1로 붙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발언을 길게 하시고 계신데 2등 하는 사람에게 결선 투표 때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게 변수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차는 김성태 의원이 1위를 할 가능성이 근데 대단히 가반수를 높고, 못 얻죠. 근데 가반이 안 돼서 2차에서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단일화를 할 때 2등을 원내대표 시키는 그때 어떻게 결론 날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본인 선거라서 본인 위주로 말씀하시겠죠. 제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향후 여야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러고 또 국민들도 하등에 신경 안 쓴다 그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돼서 응징해 주십시오. 좋은 원내대표가 뽑혀서 여야관계 잘 가져가고 또 정부와 또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의도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셔야지. 이건 말해. 이건 하든 말든 그게 하여튼 원래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심재철 의원 말씀하셨는데 국회 심재철 부의장께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에
헌법 가치를 무시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로 이제 형사를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내란죄까지 언급한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거의 모든 부처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 보수 정권 뭐 쉽게 말하면 뒷구멍 캐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심재철 부의장이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뒷구멍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런 대통령이 아닌데 맨날 과거 지사 그냥 지난 일 덜쳐보고 또 뭐 그것도 그걸로 가지고 이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럼 검찰은 수사하고 그렇게 지금 가는 정국이거든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내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저는 지금 이 보수는 절대절명의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저희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의 진면모를 위해서 바뀌자. 그래서 도와달라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왜 김성태 의원님을 이렇게 백업하죠? 뭐 백업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영국의 보수당의 이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는가 거기에 아마 홍 대표가 상당히 많은 김성태 의원님하고 영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영국이 이제 가령 보수당이 이게 지주 귀족들 정당인데 이게 4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위기가 왔거든요. 그 위기 때마다 영국 보수당은 쉽게 말하면 사회개혁 특히 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든지 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뭐 엄청난 계획적인 조치를. 그런데 영국의 보수 정당도 부패 정치를 옹호했나요? 예? 부패 정치를 했어요? 부패 정치 말이 됐죠 거기도. 영국의 보수 정당이요? 영국의 보수. 그래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부패로 비리로 축적한 부정재산을 몰수하자는 특별법에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죠? 안민석 의원님 최순실 몰수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 아닙니까? 그죠? 네. 국회 법사위원들 중에 그 법을 위해서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최고의 법조인 박범계 간사 이런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소위위원장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법안 처리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렇게 따져야지 왜 맨날 그거 안 되는 걸 저희 당한테 문제를 제기해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김성태는 빼고 다른 분들은요? 그 안민석 의원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북토크 콘서트는 이제 대강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이제 매진하시라. 뭐 책장사는 이제 거의 마쳤습니까? 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요. 최순실 재산 몰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다음에 MB 재산 몰수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데 네. 국민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국민들이 원하는 해달라고 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왜 국회가 이것을 뒷전을 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을 다루는데요. 자유한국당 간사라는 분이 이 법은 쓰레기 법이다 이건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 그렇게 해서 논의조차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겁니다. 왜 이걸 반대하는 법조인들 거죠? 위주로 최순실 재산 몰수하자는 거에 왜 반대를 하죠? 법사위에서는 이 법의 성안 성립 또 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냐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의 법조인들도 거기에 서명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5명 동의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105명 그러니까 16명이 동의가 안 된 사람. 우리 민주당 정당이기 때문에 100%가 다 안 해요. 그거 16명이 주로 법조인들입니다. 자한당에서는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도 그렇고요. 안민석 의원이 열과 성과 의지를 다해서 최순실이 사익을 편취한 그런 불법한 재산 축적이 있다면 그거 몰수하자는데 요 동의를 일전에 하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순실 재산 몰수는 찬성하는데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의원님, 하는데요. 요 사안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는 저희가 매주 20분씩 했어요. 한 5개월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지가. 요 사안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법부 이제 김관진, 예, 예, 이런 임관빈, 영장 심사 결과 석방. 예, 이런 논란 가지고서 이 적폐놀이 3인방이 계시잖아요. 그죠? 적폐놀이 3인방은 안민석 의원님이 또 그 맨 앞이더만. 안민석. 저에게 그런 훈장을 달아줬습니까? 그렇지. 송영길, 박범계 의원. 이렇게 이 세 분이 적폐놀이 3인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안민석 의원이 참 대단해요. 적폐 청산 홍위병이고요. 그 홍위병 역할을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훈장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적폐놀이 3인방이에요. 그 홍위병들은 그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적폐 판사들을 향해서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안민석 의원님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시지만은 그것도 수도권 내리 4선의 집권당 중진 의원으로서는 이제 이런 용어 선택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는 석방은 적절했습니다. 야당일 때는 국민들이 웬만큼 또 지지자들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넘겨주세요. 그냥 저희들이. 아니 불의를 보고 이 법원이 법원이 성역 불가침 명령도 아니고요. 이 법원의 불의를 보고서 어떻게 이걸 참습니까? 김관진 석방이요. 두 가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첫째는 MB 구속이 거의 특미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관진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의 무기 거래 의혹 이것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3월 16일 날 뉴스공장 이 자리에서 뉴스공장 때문에 이런저런 뭐 제가 고초도 많이 겪고 그랬지만은 제가 삼성한테 완전 찍혔지 않습니까? 삼성 이재용의 재판을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법원에서 사위가 맞긴 맞는데 정수장학회 이사를 하지 않았다. 저는 정수장학회 이사한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생뚱맞은 논평을 법원에서 내고 다음 날 그 판사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원에 대해 가지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대다수의 양심적인 판사들이 계신가 하면은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 성향의 그런 판사들을 향해서 적폐 판사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런데 말이죠. 예. 저는 이름은 안 됐는데 저보고 이름을 대서 개인의 신상까지 건드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적폐 판사라는 것에 주목을 했지 이름을 제가 지칭한 적이 없는데. 자, 제가 한 그런 말씀 좀 이름을 좀 검색하면 다 해야 되겠어요. 나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민주주의의 근간은 상권이 분립된 거예요. 아니, 법원이 성역 그런데- 불가침 명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장악한 법원이 잘못하면 세력이- 지적을 해야죠. 어떻게 집권당은 권력을 장악한 이 세력이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어대면은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석방 근데 자체는 안민석 문제가 의원께서 없습니까? 또 보시면은 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좀 유리한 판단을 이렇게 내리는 또 법원에 대해서는 아주 입이 닳도록 칭송하시고 본인이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또 이런 판단이 나오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폐 판사로 규정하고 국민하고 떼창으로 욕한다 그러고. 아니, 그럼 이재용 판사를 저 최순실 그러니까- 후견인의 사유로 정한 게 그게 잘한 겁니까? 그런 아니, 거는 그건 오래된 지적은- 이야기고. 그런 거는 좋은데. 김관진 석방 잘한 겁니까? 이걸 한번 여쭤보세요. 김- 김관진 검찰의 석방 잘한 제가 한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이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은 명식이 집권 여당이 이런
반법치기를 갖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행성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한마디로 상권 분립, 나아가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이렇게 하는 수준이죠. 상권 분립 지켜야 되죠. 언제까지 지켜야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석방이 이 잘 됐는지. 법원의 부당한 그거 한 가지만 판결에 대해서 여쭤봐 신고해야 주십시오. 됩니까? 석방이 김관진 잘 석방 잘 된 겁니까? 아니 김관진 석방 잘한 거예요? 구속 정부심에 이른 유무심 판단과 별개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구속시킬 때는 도주 우려 있다고 구속시키고 풀어줄 때는 그리고 도주 우려 나- 없다고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풀어주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이게 아까 정당한 거예요? 말씀하신 그 신강렬 판사가 정유라 이대 입학의 특혜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숙 학장, 또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이 있는 옥시 아시죠? 옥시 이 보고서 조작 의혹이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는데 왜 이런 사실은 왜서 애매합니까? 그럼 제가 이런 그분의 거는 마음에 들죠? 제가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제가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단지 김관진 석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저는 그게 신모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분 이름이 신광렬입니까? 저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단지 그분의 판결 행위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왜 김관진을 저렇게 풀어주느냐. 김관진을 풀어준다는 거는 MB 이제 구속을 안 시킨다는 그런 아니, 메시지로 이 들리는 거거든요. 민주당 그걸 제가 지적한 민주당 거예요. 집권 체제는 사법부의 이제 판단까지도 이제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면서 항상 상권 분립은 논평과 입장을 가지고 존중하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가지고는 비판할 수가 있죠. 악법도 법이라는 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이고 그 법이 잘못됐다면은 또 항소를 하고 상급심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해야지 판사가 이런 민주당 주장대로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적법 판사다. 적폐 판사다. 김총수, 그러고 그냥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왜 MB는 구속이 안 되고 우병우는 구속이 안 됩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지은 자는 네. 혹독하게 처벌을 하고 지금은 있죠. 우리는 잠깐만요. 정말 의원님. 많은 희생을 각오를 원내대표 했지만 되면 나오십니까? 예? 원내대표 되면 계속 나오십니까? 지금 뭐 저는 대보고 하는 이야기죠. 아시죠? 한 3번 정도 코너가 완전히 사라질 뻔 하다가 잠시 후에 너무 재밌다고 다시 대폭발하기도 하고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없나요? 뒤에? 누구 어떤 안민석? 디그니티, 엘레강스.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총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 전에 이제 공적인 사안이자 또 저희 게스트가 직접 연결된 사안이자 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공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죠.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가. 근데 거기에 이제 김성태 여기 나와 계신 김성태 의원이 3선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해서 자타 공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뭐랄까요 후보 당선 후보 예상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안민석 의원님? 제가 언급한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거의 모든 부처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 보수 정권 쉽게 말하면 뒷구멍 캐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심재철 부의장이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뒷구멍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런 대통령이 아닌데 맨날 과거 지사 그냥 지난 일 덜쳐보고 또 그걸로 가지고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럼 검찰은 수사하고 그렇게 지금 가는 정국이거든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내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저는 지금 이 보수는 절대절명의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왜 의원님. 본인 선거라서 뭐 본인 그래도 위주로 말씀하시겠죠. 제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향후 여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뭐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러고 또 국민들도 뭐 하등에 신경 안 쓴다 그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은 그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돼서 응징해 주십시오. 좋은 원내대표가 뽑혀서 여야 관계 잘 가져가고 또 정부와 또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의도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셔야지. 이건 말해. 이건 뭐 하든 말든 그게 뭐 하여튼 뭐 원래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심재철 의원 말씀하셨는데 국회 심재철 부의장께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에 헌법 가치를 무시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로 이제 형사를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내란죄까지 일단 관전평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 먼저 이제 남의 집안일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제가 관심은 없는데 관심이 항상 많지 않으십니까? 역시 국민들 역시도 네. 지금 이 자한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하라는 것은 과감하게 과거에 대한 청산, 적폐청산을 하려는 것인데 자한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 이런 짓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이 신모 부의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성군 같은 우리 조선의 그 군주들, 세종이나 정조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지금 200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 그리고 과감한 독하게 청산해달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그리고 이런 국회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잘했다고 또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정당이 지금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들 리가 없죠. 그러나 단지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살짝 관심을 가지겠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정두원 의원도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아마 결선 투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거는 반 김성태, 그러니까 즉 친박 쪽의 성향의 내지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가 때로 출전을 해서 1대1로 붙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발언을 길게 하시고 계신데. 2등 하는 사람에게 결선 투표 때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게 변수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차는 김성태 의원이 1위를 할 가능성이 근데 대단히 가반수를 높고. 못 얻죠. 근데 가반이 안 돼서 2차에서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단일화를 할 때 2등을 원내대표 시키는 그때 어떻게 결론 날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